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LS 티라유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티라유텍이었죠. 근데 2024년에 LS 일렉트릭에서 인수를 하면서 LS 티라유텍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장 첫 해는 수익도 냈었죠. 최근에 뭐 매출액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최근에 올라갔어요. 5,000원, 7,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500억짜리가 된 회사고, 최근에는 한 계속해서 1,000억짜리 회사였죠. 네.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또 저희가 다루는 종목 자체가 급상승한 종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저런 그 비율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PBR이나 PER 같은 그런 정보들이 약간 좀 지금 판단보다는 오르기 전에 내용들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비율적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실제는 실제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자, 전체적으로 LST레오텍이 지난 한 얼마요? 2023년부터 움직였던 딱, 예, 2023년이 딱 2년 됐네. 2년간 움직인 걸 한번 봅시다. 되게 재밌게 움직였죠. 예, 되게 재밌게 움직였는데 좀 이건 크게 봐야 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박스권을 이루는지는 조금 크게 봐야 돼서 큰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범위를 보니까 확실히 좀 재미있죠. 예. 물론 여기서 코로나에 바닥 찍었지만 티라이텍이라는 회사는 언제요? 예, 2,500원, 2,000원 근처 선에서 한번 바닥을 만든 적이 있어요. 2,200원 선에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 쭉 올라갔던 구간이 바로 6,000원 구간이었어요. 6,000원 구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박스권의 상단에 가까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의 바닥은 4,500원 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요 선은 사실은 6,500원 선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이 정도 선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한 2, 3개월을 주기로 올라갔다가 6,500원 맞으면 다시 떨어지고, 물론 한 번에 9,000원 도전은 제외. 한 번에 9,000원 도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6,500원 선을 맞으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맞으면 떨어지고, 이거는 좀 6,500원에서 못 오르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6,500원 갔다가 떨어지고 6,500원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의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다면 4,500원에서 6,500원 사이로 움직일 때 사셔서 어느 정도 선 이상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다면 아마 몇 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아름다운 박스권을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에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일본 쪽에서 전체적으로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셨으면 이제는 요 최근에 요 박스를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주봉에서는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거 뭐 있냐면, 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한 번 오를 때, 두 번 오를 때는 9,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매우 상당히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또 작은 거, 또 작은 거 한 번, 작은 거, 또 작은 거.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한번 봐주시면 되게 크게 치면서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요 9,000원 갔을 때, 9,000원 도전할 때죠. 한마디로 상한가로 9,000 도전 한번 했었는데 사실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뜻을 이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안 이룬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9,000원 가면서 사실 상당한 거래량을 터뜨렸다고 하지만, 자, 이 거래량 과연 절대적으로 큰 걸까요? 주식수가 2천만 주고요. 유통비율이 59% 60%니까 1200만 주가 세상에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누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 상한가 갈 때요, 얼마의 거래량이 있었냐면 500만 주 정도예요. 그 이전에 되게 높은 꼭대기를 형성할 때도, 죄송해요, 1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거나 이런 성격을 가진 녀석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은 양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수반합니다. 이번에도 올라갈 때 180만 주 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180만 주. 얼마요? 전체 유통 주식수의 15%예요. 어떤 종목은 상한가 올리느라고 유통 주식의 3배 뭐 이렇게도 저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사고 파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상한가를 가요. 좀 특징적이긴 하죠. 그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거래량에 있어서도 그냥 절대적인 거래량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전체 유통 주식수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약간의 상상력은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최근의 바닥이라고 보면 여기를 5,000원 선을 저는 최근의 바닥선으로 봐주면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전에는 4,500원 선이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4,500원 선이고 여기가 6,500원이에요. 진짜 어떻게 딱 맞춘 것처럼 그죠? 공격 하다가 9,000원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됐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저기 서상 최고가는 여기 있죠. 여기 한 14,000원 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최고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상 최고까지 한 반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이제 최고가까지 가면 한 100%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사실상 100% 올라갔던 주식들이 워낙 많아서 최근에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최근에 이틀 동안 50% 오르는데 되게 많은 주식수를 쓰지 않고 50% 올라가 있어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LST라유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상장 이후로 한 해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뭐 근데 마이너스 단기 손실 자체가 되게 크지는 않아요. 되게 크지는 않아요. 뭐 지금까지 투자 받았던 것들 조금씩 까먹으면서 그리고 매출도 좀 있으니까 까먹으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저분보다는 부채가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고 부채가 좀 손실이 좀 나면서 부채가 좀 제법 많이 최근에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자산 총계 자체가 큰 회사는 아니니까 자산 총계보다도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 비해서는 지금은 4배짜리 회사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 3배짜리 회사였을 텐데 어쨌든 오늘 30% 올라서 4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본 총계에 비해 3배짜리 회사고요. 매출액에 비해서도 3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2배? 뭐 이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아직까지는 승부하는 회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LS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LS도 사실상 전력설비나 전선 쪽에서는 제법 큰 회사고 LG의 반개 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참조했을 때 LST라유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치로 승부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주가가 또 지금 가격 자체가 수치가 좀 더 좋았으면 흑자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모 회사 인수했던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이름과 그리고 기술력이나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수치 가지고 이 회사가 수익성이 있으니 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회사의 계열사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한 번에 찔러서 갔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찔렀다가 못 찌르고 다시 바닥선으로 내려왔던 그런 추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 정도 되는 배경을 가진 회사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로 가는 경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못 갔어요. 하지만 이번은 장세 자체 힘이 다르잖아요. 유동성의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제가 아까 분석하면서 분봉을 딱 봤더니 분봉 보죠. 이게 오늘 시작이잖아요. 자 언제예요? 몇 시에요 이게?
시간을 딱 보니까 1시간 안에, 그죠? 1시간 안에 뭐 갔어요? 상한가를 딱 가고 여기서 고정. 아무도 안 내놓겠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또 간다고 해도 뭐 상한가를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내일도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요 선을 못 뚫고 힘을 좀 잃는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예, 애석하지만 시들시들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게 될 수는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가는 건 좀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선에서 가느냐 문제인데, 어느 선에서 가느냐 문제인데, 약간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게 바닥까지 오면 좋겠지만 바닥까지 안 오고 중간선 어디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박스권의 힘과 뭐 여러 가지들을 믿고 가볼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5,000원, 그죠? 6,000원 선 근처나 6,000원 선이 깨질 때는 좀 주목을 해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닥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네. 모기업에서도 바닥선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들을 할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예, 적당한 선이 되면, 지금 상한가로 너무 튀어 있고 적당한 선이 되면 이제 고려사항에 넣으셔야 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